이슈의 수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네, 이번 주 빅데이터가 뽑은 1위 주제는요. 환경 분야고요. 키워드는 미세먼지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겨울 불청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미세먼지가 이제 또다시 돌아온 것인데요. 그래도 오늘 오후에는 조금 이제 추위가 심해지긴 했지만은 공기가 서울은 좀 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날이 추워지면 조금 괜찮아졌다가. 그렇죠. 근데 또 며칠 전까지는 공기가 상당히 탁하기도 맞아요. 했고 또 너무 추워지면은 오히려 이제 건조해지니까 화재에 대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고 하는 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 키워드가 이번 주 좀 이제 이슈가 된 건데요. 매년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라는 게 12월 1일부터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 실제 시행이 돼서 12월 1일부터 이제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조금 더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절감 및 관리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2019년 12월부터 이제 국민 정책 제안에 따라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의 지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이제 지난해까지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이제 수도권 그리고 부산, 대구, 광역시에서만 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뭐 여기까지 이제 확대가 되고요. 차량 단속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예전보다 이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갈수록 좀 움직이는 거를 상당히 제한받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폐차 지원이나 이런 것들 정부에서 해주기도 하니까. 네네네. 사실 뭐 도심에도 진입 못하게 뭐 막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인식도 바뀌고 어떤 차량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2위 주제로 가볼까요? 2위 주제는 정치 외교 분야의 국방 안보 분야였고요. 키워드는 위성 발사라는 키워드입니다. 북한이 이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우주 궤도에 올리는 것을 이제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실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일부 기술 진전이 이룬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에서도 27일 날 밝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기술적 진전이 어디까지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북한에서는 만리경 1호로 한반도나 뭐 미국, 하와이, 괌까지 촬영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금 의구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좀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8개 이사국의 요청으로 긴급 회의를 27일 날 열어서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안보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성 발사에 대해서 2018년 이후에 제재 결의나 성명 채택 등 주도를 하긴 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측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어서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 이후에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이제 어떤 합의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서 함께 지금 북한에서도 계속 뭐 GP를 복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최전방의 긴장이 좀 고조되고 있는 뭐 상황이다라고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봤고 가자지구에서 전쟁 벌어지는 것도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라 이렇게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좀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자, 3위 주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3위 주제는 연예 분야의 영화 키워드인데요. 이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이 영화관은 영화계에서 상당히 지금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4일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고 6일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한국 영화의 봄을 제대로 앞당길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은 이제 역사에 있는 내용이죠. 12.12 군사 반란을 모티브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이제 신군부 세력과 그에 맞서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내용은 우리가 다 알아요. 심지어 온라인에서 역사가 스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예전에 있었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슈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이제 끌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극찬 속에서 이렇게 빠르게 지금 관객들이 늘다 보니까 한국 영화의 흥행의 분수령이 될까에 대한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영화들의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생기면 SNS에 대한 뭐 이슈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좀 흥미로운 건
심박수 챌린지라고 하는 게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박수를 요즘에 스마트워치를 보게 되면 스마트워치가 심박수를 체크를 해주잖아요. 네네. 영화를 보다가 화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심박수가 계속 올라서 심박수를 인증하는 이런 챌린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178 bpm까지 이거를 보다가 심박수가 올라갔다. 178요? 네, 거의 뭐 이건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영화 시작 30분 만에 123 bpm을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일반 사람들의 bpm이 한 60에서 100 사이인데 저렇게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이런 것들도 인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이게 오히려 이제 5, 60대들이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20, 30대들도 상당히 이제 상당히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한 영화사 홈페이지 기준으로 보면 20대가 25.7%, 30대가 30%, 그러니까는 20, 30대가 오히려 50%가 넘는 점유율인 것인데요. 네. 영화를 눈앞으로 보면서 오히려 이제 그때의 역사를 이제 기억하게 됐다. 이제 정말 보니까 오히려 너무 화가 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어서 계속 좀 이슈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분야에서 또 키워드 하나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김혜수 씨인데요. 네. 이제 청룡영화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김혜수 씨가 30년 동안 지켜왔던 청룡영화상 MC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온 것인데요. 20대에서 50대까지 변화없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청룡영화상 이번에 44회였는데 이 김혜수 씨에 대한 다양한 찬사가 가득했고 뭐 나오시는 분들마다 상을 받는 분들마다 이제 김혜수 씨와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또 상당히 좀 의미 있었던 게 보통 청룡영화상의 마지막이 작품상 시상으로 장식이 돼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작품상이 끝나고 나서 청룡영화상이라는 게 이제 하나 더 나와서 네. 그게 이제 김혜수 씨를 위한 이제 상을 이제 주고 이제 상당히 좀 이게 영화적인 연출이 나왔던 게 이 트로피를 받는 순간에 생중계 화면이 영화 스크린의 화면비로 바뀌었어요.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인에 대한 우대라고 할 수도 있고 대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럼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든 장면에 대해서 또 SNS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을 보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김혜수 씨 팬은 아니었죠? 아 저요? 아 저는 항상 좋아하는 누님이었습니다. 아 누님이라고 하니까. 네. 아 푸릇푸릇했던 그때 시절을 함께 보냈던 분들 한 지금 50대? 네. 50대 초반이나 40대 후반쯤 될 그렇죠. 것 같네요. 네,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건데 어쨌든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오신 어떤 사람,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예우, 우대 이런 것들, 리스펙 뭐 이런 좀 장면이 아니었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분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니까요. 앞으로 20년은 더 지키셔야죠, 최소. 이 자리. 한 자리 30년 지키셔야 된다고 하니까 아직 10년도 안 됐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자, 4위 주제는요? 네, 4위 주제는 생활 분야의 의료 분야에서 나오는 약품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66세 인구의 53.7%에서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 그러니까 한 가지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이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에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분당 서울대병원 입원 전담 진료센터 김선옥 교수 공동 연구팀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이 생애 전환기에 대한 건강 검진을 받은 66세의 젊은 노인 33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거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7%는 좀 위험할 수 있는 약물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네. 우리나라 66세의 35.4%가 한 번에 5개 이상, 그러니까 다약제라고 하죠. 한 번에 5개 이상의 약물을 90일 이상 복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아,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니까 다 그렇죠. 그냥 먹을 거야 한꺼번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2012년에 32% 8만 명 수준에서 지금 이제 16만 명 수준으로 이제 많이 늘어났고요. 네. 10개 이상을 복용하시는 비율도 8.8%라고요. 10개 이상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약도 좋아 저 약도 좋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오히려 노인에게 부적절한 약물도 한 가지 이상이 포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이 66세에서 53.7%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노령인부에서의 이 약물 과다 부적절 약물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고 정말 꼭 필요한 약만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이번 연구 결과에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요즘 건강식
가공식품도 엄청나게 많이 먹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먹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게 나중에 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약사나 의사분들과의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꼭 처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는요? 네, 5위 주제는 산업 분야에서 나왔고요. 키워드는 가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오뚜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케첩과 카레 등의 이제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던 오뚜기가 가격 결정을 철회한 것이에요. 그래서 네. 정부가 물가를 밀착 관리하고 있는 시기에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이 큰 부담으로 느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대표 제품 24종의 가격 인상을 결정했다가 네. 전격 취소한 것이고요. 공문까지 실제로 편의점에 보냈대요. 근데 이것을 걷어들일 정도니까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이슈에서 이제 좀 빠르게 인상 결정을 번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부 압박에 대한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한 사례가 오뚜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지난 3월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공식품이나 장류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고요. 풀무원도 이제 지난 2월에 풀무원 생물 출고가를 5% 올리려다가 계획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잠깐의 눈치를 보다가 움직이는 거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올렸을 때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고민도 나오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하이트진로가 2월에 소주 가격 인상 안 한다고 했다가 지난달에 이제 6.95%가 한 번에 오르니까 네. 이렇게 물가를 잡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압박을 통해서 물가를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업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좀 소비자를 위한 네. 윤리식을 갖고 가격을 올렸으면 좋겠기도 하겠고. 그러니까요. 참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김 같습니다. 5장 들었다가 4장 들자 한 장 빼고 뭐 이런 거 많아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이슈이스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소장과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도 다시 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